안녕하세요. 주식 코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김영구의 주식 코치가 아니라 일부는 문현진의 주식 코치가 되어버렸네요. 제가 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저를 또 불청객이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제가 이렇게 또 특별히 출연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데일리에서 어떻게 보면은 당분간은 또 제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년 동안 꾸준히 방송을 해왔는데 이제 여기서 오늘은 또 마지막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나왔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방송을 또 채워 나갈 건데 어떤 방송 채워 나갈 것인가? 전화 상담과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또 풀어갈 건데요. 저희가 평소에 전화를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또 유튜브에 계신 분들 많이 소외되시는 것 같아서 또 유튜브에 있는 분들 오늘 종목 많이 올리시면은 오늘은 제가 유튜브에 있는 분들 좀 많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항상 전화만 많이 받다 보니까 유튜브에 있는 내 종목 안 봐줘요 하는 분들이 많아서 마지막인 만큼 여러분들 유튜브에 계시는 분들도 저희가 한 분 한 분 저희가 봐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이들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시황에 대한 이야기들과 그리고 주식 상담을 통해서 그리고 공부도 좀 같이 하면 좋겠고 제가 또 어떤 투자를 하는지 아직까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저는 투자 비법이라든가 투자 기법 이런 것들을 방송에서 알려드린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쟤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는 걸까? 맨날 싸게 사라, 비싸게 사라 라고 이야기하던데 어떤 식으로 보는 걸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상담을 하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시간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시장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고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전화를 여러분들 023772번에 0269번, 0279번으로 주시면 되고요. 유튜브 채팅창에 지금도 많이 종목 상담 올려주시면 오늘 유튜브 위주로 좀 많이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시장을 보게 되면요. 일단 주말이잖아요. 주말에는 역시나 해외부터 봐야 됩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어떻게 끝났는가 이걸 봐야지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월요일이 어떻게 시작이 될 건지를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일단 다우존스 지수가 크게 오르진 않았습니다. 0.05%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합권으로 끝났다 생각이 들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랐죠. 1.26% 올라가면서 이제 확실하게 쌍바닥 모양을 그려주는 그림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쌍바닥 중에서도 이렇게 오른쪽 엉덩이가 가벼운 쌍바닥이죠. 약간 우상향하는 쌍바닥 이런 그림이 원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차트 분석을 하는 게요.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니까 아무런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 문제 이런 것들이 없을 때는 차트가 굉장히 잘 적중이 됩니다. 근데 차트 문제가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차트를 분석을 해놨는데 외교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이 돼버리면 차트의 모양이라던가 원래 그래 왔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통계 같은 걸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 차트는 차트만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해석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 외적으로 봤을 때는 외교적인 문제라던가 정치적인 문제라던가 경제적인 문제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라던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트럼프 대통령 요즘에 계속해서 관세 이야기를 많이 내놓고 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말을 바꾸는 것 같죠.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정책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작년 11월 정도쯤에 당선되었을 때 그때 나는 관세맨이다. 나를 관세맨이라고 불러다오라고 했던 게 트럼프 대통령인데 그래서 우리가 관세 부과할 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4월에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4월까지 기다렸단 말이죠. 근데 4월에 부과를 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나요? 초반에 부과를 했다가 바로 유예하겠다. 좀 봐줄까? 중국하고 나는 좀 이렇게 싸워보고 싶은데 중국 관세 부과 많이 할래 하니까 중국에서 좀 세게 나오니까 나도 일단은 수치는 올릴 건데 대화를 좀 하지. 난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먼저 하자고 하긴 그렇고 네가 먼저 좀 하자고 하지. 중국아 너한테 달렸어. 계속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면서 말을 자꾸 바꿔가는 모습을 계속해서 지금 한 달 내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 저럴 줄 알았다라고 되지만 지지를 했던 사람들은 이러려고 우리가 뽑은 게 아닌데가 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지층들이 굉장히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 미국의 현재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정책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경제적인 신뢰성 자체가 좀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국채 가격도 굉장히 들쭉날쭉하면서 일본에서도 중국에서도 그냥 국채 팔자, 미국 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팔아내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게 되고 달러 가치도 들쭉날쭉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증시까지도 들쭉날쭉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최근에
나스닥이라던가 다우존스 반도체 그리고 니케이까지 이렇게 살살살살 올라가고 있죠. 중국도 이렇게 슬슬슬슬 올라가고 있는데 강하게 올라가기는 좀 그렇고 또 안 가자니 또 애매한 게 뭐냐면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완화, 우려감이었는데 이제 완화가 되면서 야 관세 이거 별거 아닌데? 라고 하면서 이제 조금은 지나가는 바람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세게 가기에는 끝나지 않았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또 말 바꾸면 어떡하나. 그리고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른 방향으로 또 이렇게 불똥이 튀면 어떡하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거기다가 4월 달에 부과했던 보편적 관세 25%를 이 7월로 6월 정도로 7월로 이렇게 유예를 시켜놨잖아요. 그러니까 7월로 유예를 했으니까 결국 유예지 않습니까? 안 하는 게 아니라 유예니까 이거 지금 제대로 협상이 되지 않으면 그걸로 인해서 또 관세에 대한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또 우리나라만 비껴간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들하고도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니 다른 국가들하고 무역하는 것은 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굉장히 복잡하죠. 그러다 보니까 증시가 올라가는 신용은 하고 있는데 제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느낌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내 종목은 안 간다 이 말이에요. 쉽게 생각하면은 지수는 올라가는데 내 종목은 안 가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 지수는 약간 야금야금 올라가고 있는 게 매도하는 사람이죠.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좀 적어지는 반면에 사야겠다 하는 사람들은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그냥 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종목들을 사느냐 봤더니 요즘 거래대금이 가장 많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이 바로 역시나 정치 테마들이죠. 그래서 정치 테마들과 정책 테마들이 지금 그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대선이라고 하는 게 조기 대선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조기 대선이 지금 6월 달에 일어나게 될 텐데 기껏 해봐야 2달짜리 테마예요. 그러니까 2달 안에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락을 한다는 겁니다. 한 종목만 계속 가는 게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정치 테마를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근데 수십 개, 수백 개 기업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2달 동안에 테마를 쫓아다니시다가는 박자를 잘못 맞추신다면 결국은 내 계좌가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요즘 시기에는요, 이런 뭐 지수의 움직임이라든지 또 여기서 지수가 빠진다고 해서 또 내 종목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수의 움직임이라든가 정치 테마에 뭐 편승한다거나 이런 매매는 저는 조금 하지 않고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가 올라오는 거랑 별개로 내 종목이 지금 정치 테마에 엮인다면 재수. 좋은 거죠. 그냥 아주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내 종목이 뭐가 됐든 간에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 그거보다 좋은 게 뭐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가가 올라오게 된다면은 내 거를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정치 테마가 지나가고 나면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또 이런저런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우리나라의 뭐 후보들께서 나와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대부분 들어보면 성장에 초점이 좀 많이 맞춰져 있죠. 분배, 성장. 이게 우리가 정치의 가장 기본적인 진보와 보수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성장 쪽으로 이렇게 초점을 많이 맞춰가지고 대화를 하고 토론을 하고 계시는 걸 우리가 좀 많이 확인할 수 있는데 뭐 그런 이유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는 저성장 국면에 들어갔고 지금 내수가 침체되고 있고 경기가 말도 안 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또는 실제 산업에서 현장에서 일선에서 느끼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장사하시는 분들도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라고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돈을 우리가 좀 나눠 가집시다. 뭐 이거 지금 세금 갖다가 그냥 퍼줍시다. 이런 정책을 낸다면 나라 곳간이 비어가는데 이걸 지금 또 그렇게 또 퍼준다고 가 되다 보니까 이제 성장 쪽으로 이야기를 나오게 되고 다음 정부도 성장에 초점을 맞출 거고 이 외교적인 문제를 완만하게 조금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결국은 성장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말과 그런 정책이 나온다고 한다면은 대선이 끝난다 하더라도 정책 관련주들은 움직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요즘에 어떤 정책 이야기를 많이 하나요? 하면 역시나 AI 관련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라든가 로봇 관련주에 엮일 수 있는 테마를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충분히 탈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관세를 좀 비껴가는 테마들이 조금 있습니다. 관세를 비껴간다. 뭘까요? 하면은 디지털 자산들이 조금 비껴가는 경우들이 좀 많죠. 그래서 디지털 자산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뭐 해외에서는 넷플릭스와 같은 그런 뭐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을 것이고요.
게임 산업들이 관세를 좀 비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게임 관련주들이 조금 이렇게 급등이 나온다거나 움직임이 좋거나 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뭐 물론 제가 항상 말하지만 게임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NC소프트를 자꾸 사야 된다. NC소프트가 그래도 대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NC소프트는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불매 운동을 하고 있고 이미 인기가 식어버렸다. 그래서 NC는 지금 무너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싸다고 살만한 그런 기업은 아니다라고 제가 방송에서 상담할 때마다 계속 언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상담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제 상담을 많이 보신 분들 알겠지만 NC소프트가 지금 이렇게 매출도 떨어지고 적자도 나고 상황도 안 좋은 상황인데 이걸 사서 전화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아니 그 금융권에서 증권가에서 추천해가지고 샀는데요.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안 해서 그래요. 금융권이나 증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게임을 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하셨나 봐요. 그래서 게임을 안 하시다 보니까 게임 업계를 잘 모르시나 봐요. 게임 업계에서는 NC소프트는 불매 운동의 대상이기 때문에 게이머들 사이에서는 이미 신뢰를 많이 잃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NC는 사실 안 사는 게 제일 좋고요. 이거는 제가 톡 집어서 뭐 어떤 걸 사라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이런 건 사지 마라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NC는 좀 피해 가시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은 관세를 피해 가면서 조기 대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워렌 버핏도 이런 이야기 하죠. 10년 가져갈 거 아니면 10분도 투자하지 마라라고 하는데 그걸 무조건 10년 가져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번씩 제가 뭐 주식 강의를 한다거나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친구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똑같은 1시간을 기다릴 겁니다. 5시간을 기다리려고 했는데 1시간 기다려서 친구를 만나게 된 것과 10분 기다리려고 했는데 1시간 기다려서 친구를 만나게 된 것이 과연 기분이 같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도 기분이 좀 다르겠죠. 5시간 정도는 기다려야지라고 생각했는데 1시간 만에 오면 야, 니 왜 이렇게 빨리 왔노? 하면서 기분이 좋을 수 있죠. 근데 10분 기다려야지 했는데 1시간 만에 오면 니 왜 이렇게 늦었어? 하면서 짜증이 나겠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어떤 마음가짐의 차이인 거거든요. 똑같은 1시간이지만요. 그래서 내가 30분 가져가면서 이거 빨리 수익 나야 되는데 빨리 수익 나야 되는데 이 방식의 개념과 10년 가져가야지라고 했는데 한 달 만에 수익 나는 건 다른 개념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한 달 만에 수익이 난다 하더라도요. 30분 만에 수익 내려고 하다가 한 달 만에 수익 나는 것과 10년 보다가 한 달 만에 수익 나는 건 다른 거겠죠. 그러니까 조금 장기 관점으로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좀 가져라는 게 워렌 버핏의 가르침인데 사람들은 아우 10년이나 가져가요. 10년 못 가져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는 좀 잘못된 투자지 않나. 그래서 우리나라의 단타를 뭐 이렇게 선호하는 사상이 투기판으로 바꿔버리게 되었고 내 계좌를 망치게 되는 주범이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바로 근시안적인 환경 속에서 바로 코앞에 있는 어떤 정치 테마, 어떤 정책주가 올라갈까 이렇게 보지 마시고 대선 끝나고 난 다음에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을 모아가는 관점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미 종목이 많다면 굳이 모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내가 들고 있는 종목 중에서 그렇게 엮일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 내가 들고 있는 종목들이 아니 그런데 엮일까요? 안 엮일까요? 이걸 지금 더 사야 되나요? 아니면 팔아야 되나요? 옮겨야 될까요? 이런 거 결정하기 많이 어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담 방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상담을 해서 전략을 짜시고 같이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투자에 승승장구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와 유튜브 채팅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 종목 고민들을 해결해 드릴 텐데요. 역시나 유튜브 채팅 위주로 저희가 많이 봐드릴 겁니다. 오늘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전화보다도 유튜브 채팅 위주로 여러분들 올려놓으시면 저희가 많이 봐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종목부터 바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종목 롯데 이노베이트입니다. 전화 받을 줄 알았죠? 아닙니다. 전화 안 받습니다, 오늘. 전화를 최대한 배제하고 오늘 유튜브 위주로 많이 가도록 할게요. 일단 롯데 이노베이트를 보니까 2만 원에 20% 보유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2만 원에 20%면은요. 사실 매수가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죠?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제가 항상 싸게 사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늘 제가 강의 같은 위주로 좀 주식 상담을 좀 할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봅시다. 이게 싸게 사라는 개념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핸드폰으로 투자를 하시거나 그리고 뭐 차트를 이렇게 보신다고 하더라도 컴퓨터로 보신다고 하더라도 바로 코앞에 있는 차트 요것만 딸랑 보고 이게 싼 것 같다, 이게 저점인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차트를 볼 때요 좀 크게 보고 그러니까 멀리서부터 지금까지 봐야 돼요.
얘가 상장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총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야 얘가 지금 위치가 어디쯤에 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야 내가 주식한 지 1년밖에 안 됐고 한 달밖에 안 됐고 6개월밖에 안 됐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야 뭐 초보다 뭐 이렇게 내가 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뭐 이게 뭐 얼마나 대단히 오래됐겠어 하지만 예전부터 전통이 있는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매매가 되어 왔던 기업이다 보니까 이 종목을 예전부터 매매해왔던 기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요. 이거를 얼마가 싸다, 얼마가 비싸다라는 대중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한국에 오래 살고 있다 보니까 김치 가격이 얼마인지는 대충 아시잖아요. 저는 이제 김치를 뭐 담그거나 한 적이 별로 없고 김장을 해본 적도 별로 없고 김장을 하기 위해서 배추를 사본 적도 별로 없다 보니까 배추 한 포기가 얼마인지 좀 감이 잘 안 와요. 10,000원이 싼가? 5,000원이 싼가? 20,000원이면 싼 건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김장을 해오신 분들은 매년 해오신 분들은 30년 동안 해왔기 때문에 김장 가격 또는 김치 가격의 변화를 머릿속으로 딱 그래프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가 대충 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전부터 지금까지 봤을 때 이 정도면 싸다, 이 정도면 비싸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항상 처음부터 보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상장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격을 좀 많이 보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봐야 얘가 지금 왼쪽에 상장 처음 가격이 잘 안 보여서 제가 조금만 창을 줄여보면요. 요 정도만 딱 줄였을 때 보세요. 상장했을 때 첫 가격부터 해서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데 까만 선이 이분의 매수가예요. 그럼 이게 지금 비싼 건가 싼 건가를 생각해보면 싸다는 거죠. 싼 가격에 와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요거 사놓으면 이제 무조건 돈 버는 건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게 제가 방송에서 이제 제가 11년 차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방송하면서 여러분들한테 항상 싸게 사라 하니까요. 어떤 분들은 싸게 샀는데 상폐됐어요. 싸게 샀는데 이거 지금 주가가 안 올라가고 반토막 나고 지금 완전히 죽었어요.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됐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게 좀 어려운 게요. 좋은 물건들 사이에서 더 좋은 물건 찾는 거는요. 실패를 해도 좋은 물건 사죠. 그래도 중간 정도 가는 물건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안 좋은 물건 중에서 좋은 물건 찾는 걸 실패하면 안 좋은 물건을 사요. 그러니까 저점 매매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점 매매가 쉽냐라면 그것도 어렵거든요. 근데 저점 매매가 쉽냐 하면 그것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옥석을 찾는다라는 개념이 아래쪽에서 매매를 하는 겁니다. 위쪽에는요 그냥 시세를 먹는 거예요.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가니까 좀 더 가겠지. 그러니까 내가 샀는데 좀 더 가면 땡큐. 아니면은 손들하고 나와야지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필이면 내가 샀는데 고점이 될 수 있지만요. 저점은 내가 하필이면 샀는데 한 자리가 저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옥석을 가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안 좋은 기업이지만 지금 당장 안 좋았으니까 주가가 빠져 있겠죠. 안 좋지만 지금 상황은 앞으로 좋아질 기업을 매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발굴해야 되는 방법이죠. 아니 그걸 어떻게 합니까? 어렵죠 그게. 어려우니까 해내야만 해요. 어떤 사람들은요. 에이 그거 싸게 사서 비싸게 팔고 앞으로 좋아질 기업 찾는 거 에이 그 말이 쉽지라고 하거든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돈 벌고 싶은 거 아닙니까? 돈을 벌고 싶은 우리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서울대를 가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공부 열심히 하는 그거 말이 쉽지 하면은 서울대 안 가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다이어트를 제가 하겠다라고 하면 덜 먹고 운동을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덜 먹고 운동하면 된다고 어떤 트레이너라든지 친구가 말을 해줬어요. 그러면 제가 에이 그 말이 쉽지 하면은 살 안 빼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 말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올라갈 기업을 찾아서 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에이 그게 말이 쉽지라고 하면은 그 돈 안 벌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거는 어렵다 쉽다의 문제가 아니라 해내야만 하는 문제인 거죠. 살을 빼려면 덜 먹고 운동을 해야만 하고요. 서울대를 가려면 그냥 공부를 닥치는 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려고 한다면 무조건 싸게 사서 무조건 비싸게 파는 것을 해내셔야만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감이고 그게 투자자들이 해야만 하는 반드시 해야만 하는 덕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싸게 사는 것부터 연습을 하라라고 말씀을 많이 드려요. 왜냐하면 비싸게 사는 거는 시세를 먹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실력이 좀 있고 기술이 있고 차트를 볼 줄 알고 빨리빨리 순발력도 되게 좋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인 초보 투자자들이 주식을 해서 접근해서 매매하려고 한다면 싸게 사는 것부터 해야 되는데 옥석 찾기가 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내야 합니다. 어쨌든 그걸 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보들 다양한 공부를 하셔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건 숙제고 싸게 사는 게 중요한데 요거는 싸게 산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옥석인가라고 봤을 때 이 롯데 이노베이트가 뭐 하는 기업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싼가요? 비싼가요?를 우리가 지금은 가격만 봤을 땐 싼 것 같잖아요. 그래. 저 앞쪽에 가격을 봤을 땐 그래. 지금 밑에 내려왔으니까 싼 거 맞는 것 같아. 뭐 하는 기업인가 보자고요. 보니까 얘가 IT 서비스라든가 IT 시스템 통합 운영 이런 것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전기차 충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요.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관련. 아까 제가 시황 설명할 때 뭐라고 했죠? 지금 대선 후보들께서 AI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고 아마 정권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바뀌었을 때 어떤 대통령이 들어선다 하더라도 아마 AI 산업에 대한 이야기는 공통적으로 할 것이다. 그러면 이쪽을 계속해서 잘 밀고 나간다면 올라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가벼운 종목인가라고 했을 때 이거 좀 무겁죠. 딱 봐도 그냥 무겁게 움직이고 올라가는데 AI 테마가 막 움직여도 얘는 별로 안 움직이죠. 그러니까 재미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수익이 날 가능성은 높은 가격이 좋은 자리구나. 거기다가 돈은 잘 벌고 있는가. 우리는 이런 걸 생각해야 돼요.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싸면 싼 거예요. 근데 2024년에 257억을 벌었는데 2025년에 430억 벌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네요. 그럼 돈을 좀 더 벌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2024년보다 2025년이 돈을 더 번다고 하는데 주가는 밑에 내려와 있네요. 그럼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하면은 사기에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돈 잘 버는데 주가가 싸잖아요. 잘 버는데 싸니까 이런 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저평가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가지고 가져만 갈 수 있다면 돈을 버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거 한 달 안에 수익 날 줄 알고 샀는데요. 1년을 기다리는 것과 10년을 봐야 되겠다 하고 1년을 기다리는 건 다른 마음가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은 빨리 수익 나고 싶어요. 이러니까 똑같은 시간을 기다린다 하더라도 수익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손절치고 나가거나 딴 걸로 옮겨야 되겠다 하면서 가버리거든요. 10분 기다리려고 했는데 1시간 뒤에 친구가 오는데 20분 뒤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죠. 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여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할 때 이런 롯데이노베이터와 같은 이런 기업들 매수 좋거든요. 20% 비중 그렇게 나쁘진 않고 매수가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이분의 마인드가 좀 이렇게 우리가 손쉽게 이야기하면 옹졸한 마인드를 만약에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거 못 가져갑니다. 수익 날 때까지 가져가는 건 불가능해요. 하지만 좀 대범하게 어차피 이 돈 있잖아요. 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어도 쓸 돈 아니고 주식에 들어가 있어도 쓸 돈 아닙니다. 어차피 안 쓸 거잖아요. 그럼 나한테 필요 있는 돈도 아니고 필요 없는 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나라가 만드는 돈이긴 해도 지금 당장 쓸 돈 아니니까 여기 있든 냅두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냅두면 되는데 냅두질 못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계좌 손실률을 보고 있어서 그래요. 손실률 보니까는 손실 중이다. 빠졌다. 이거 어떡하나. 이런 느낌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못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거 그냥 가져가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 이런 건 홀딩을 해라. 대신에 더 살 기업인가 하면 재미가 없는데 탄력도 없는데 굳이 더 살 이유는 없죠. 그래서 AI 테마로 엮일 수는 있고 전기차 충전 사업으로도 엮일 수 있고 빅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 이런 것들 데이터베이스 이런 쪽으로 막 엮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움직임을 보니까 그렇게까지 잘 엮이진 않았다. 하지만 엮였을 때 세게 올라가는 특징이 2024년에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올라간다면 강하게 올라갈 수 있으나 올라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기업인 것 같다 정도로 결말을 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답이 나왔단 말이죠. 롯데이노베이터로 오늘 상담하신 분은 이거 올라올 때까지 25,000원이라든가 3만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상담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져만 가면 되는 기업이거든요. 못 가져가니까 상담을 자꾸 하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게 이거예요. 마인드 때문에 그렇다. 그냥 가져가면 돈이 벌릴 거는 거의 자명한 사실처럼 보여지는 그런 기업인데 못 가져갈 것이다. 왜냐하면 밑에서 빌빌 거릴 거거든요. 근데 돈은 잘 버는데 15,000원까지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사야지. 그거는 비중을 더 늘려가지고 더 사야 되는데 아마 이분은 못 가져갈 겁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내가 샀는데 15,000원까지 빠져가지고 지금 25% 손실 중이에요만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팔면 손실이 난다는 거지 안 팔면 손실이 안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계좌 수익률 자체가요. 지금 팔면 손실이 납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안 팔면 손실이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고 내가 왜 팔 것처럼 행동을 합니까? 안 팔 거니까 나랑 상관없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집값 떨어졌다고 팔 것도 아닌데 집값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어야 되는데 주식을 약간 그런 면에 있어가지고 이 계좌 손실을 보면서 마인드가 제대로 안 잡히고 뭔가 좀 고통을 받는 그런 투자자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제가 10년 동안 전문가 일을 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은 돈을 못 번다라고 아예 단정 지어버리는 게 마인드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니 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잘 안 하고 왜 재무제표도 잘 안 보고 전망도 이야기 안 하고 왜 맨날 정신공격만 합니까? 왜 사람을 꾸중만 합니까? 하는데 정신이 다예요. 주식은요 99%가 정신력이에요. 이게 없으면 주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롯데이노베이터 잘 샀습니다. 가격 괜찮습니다. 물론 다른 좋은 종목들에 비해서는 투자 순위가 좀 후순위
별로 메리트는 별로 없는 기업이긴 한데요. 가져만 가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굳이 다른 거에 눈독 들이지 않고 좀 느리더라도 내 종목에 조금 신경을 쓴다면 돈을 벌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그럼 이제 이분의 숙제는 가져가는 것밖에 없죠. 가져가야 돼요. 못 가져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공부를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벌써 이 시간이 됐는데 한 종목밖에 못 봤네요. 유튜브 많이 봐준다고 했는데 그죠? 다음부터는 조금 속도를 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주 강연회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들 제가 굉장히 많이 해드리면서 공부도 많이 시켜요. 잔소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도 많이 하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강연회에서도 여러분들께 많이 소개를 해드리고 공부를 많이 시켜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강연회 또 어디서 준비가 되었는지를 체크해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회 잘 보셨죠? 이번 주는 제가 노원과 광명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노원으로 갈게요. 오후 1시에 노원에서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하시고 편안하게 오셔서 강의 듣고 오늘 볼일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노원 평생교육원 4층 1 강의실에서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들 와주시고요. 내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내일은 제가 광명으로 갑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 5층 504호 배움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민망하네요. 많이 봐준다고 해놓고 하나 딸랑 받습니다. 그래서 후반전에는 조금 더 속도를 내가지고 많이 봐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공부는 대충 됐죠. 그래서 다양하게 더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공부만 1시간 하게 되면은 이 상담을 거의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담 위주로 바로 후반전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종목부터 바로 보도록 합니다. 일단 블루엠텍이고요. 24,000원대 매수를 했고요. 10% 정도 매수하셨습니다. 매수가까지 올까요? 이것도 지금 할 말이 참 많은 게 상황이라서 이 종목으로 또 시간 다 채울 것 같아가지고 말을 좀 아끼도록 할게요. 이 종목으로 진짜 끝날 때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일단 첫 번째로는 신규 상장도 사지 마라는 걸 어겼죠. 신규 상장도 사지 마라. 제가 항상 방송에서 언급하는 겁니다. 상장된 지 얼마 안 됐다. 이런 건 샀을 때 3년 물리기 때문에 고생해야 된다라는 거 첫 번째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진짜 너무 많이 이야기했던 입에 침이 마르도록 했던 이야기고요. 두 번째, 외바닥 좀 사지 마라. 주가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올라왔을 때 외바닥 좀 사지 마라. 한때 제가 이 이데일리 방송에서 그 어떤 여성분하고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나요. 외바닥에 사셔가지고 제가 이런 거 사면 안 됩니다. 나는 속았다 해보세요 했는데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다시 전화 와가지고 어떻게 시청자한테 나는 속았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조롱을 합니까?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때도. 아니 이런 거 사면은 무조건 속은 거 맞습니다라고 아예 대놓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외바닥 때는요. 이 추천도 많이 하고 방송에서 왜 이걸 추천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걸 왜 자꾸 추천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자리가 물리는 자리거든요. 이 안 배운 사람들인가? 이걸 추천한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건 추천하지도 받지도 맙시다. 외바닥은 속지 마세요. 이렇게 주가가 내려오고 난 다음에 나오는 첫 반등은요. 무조건 버리세요. 왜냐하면 보통은 쌍바닥 쌍바닥 만들러 가는 확률이 한 80% 이상 돼요. 그러니까 물릴 확률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우리가 매수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전문가라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방송을 보시다가 다른 방송을 보시다가도 전문가가 주가가 내려왔는데 첫 번째 나오는 이 반등 나오는 여기서 추천하고 있다. 그 부분은 방송 보지 마세요. 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의견이 있거나 이견이 있으면 저랑 이렇게 토론 한번 합시다. 이거는 진짜 여기 왜 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런 데 추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런 데 사면은 물려요. 맨날 이런 걸 제가 11년 동안 상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바닥 좀 사지 마세요. 쌍바닥 만들러 갔을 때 사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외바닥 때 추천하는 전문가가 있다면 일단은 그때 바로 사지 마시고 쌍바닥 만들 때 가야 되겠다. 나는 그때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기억하시고요. 이건 이제 비만 치료제 이쪽으로 엮여가지고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이 나오곤 있거든요. 그래서 블루엠텍 같은 경우가 실적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나 얘가
제약 바이오 쪽으로 막 이렇게 엮여 있다 보니까 그런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의료 데이터라든가 이런 쪽 엮여 있다 보니까요. 비만 치료제라든가 의료 쪽으로 막 엮여가면서 요즘 테마가 형성되어서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어쨌든 그 24,000이라는 게 외바닥 때 사버렸으니까 꼭지 딱 달랑 사가지고 이렇게 매수해서 지금 물려있는 케이스가 되었는데 쌍바닥 올라오고 있는 이 자리에서 남들은 수익 나고 있을 때 나는 이제 본전 찾아야 되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쌍바닥 때 샀으면 지금 수익일 텐데. 근데 저기 외바닥 꼭지에 샀으니까 지금은 본전 겨우 찾아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요. 본전이 올까요? 했을 때 이게 신규 상장주들은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이게 본전 올지 안 올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신규 상장주 중에서 이렇게 쌍바닥 그리면서 다시 수직 상승하는 그런 기업의 개수는 100개 중에 1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 1개가 된다면 다행이고요. 그게 아니면 보통은 여기서 빠지면서 저점 깨고 또 내려가가지고 3년 고생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규 상장주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드려요. 근데 이걸 2개 다 하셨죠. 신규 상장주 샀고 외바닥 고점에 사셨어요. 그러니까 2개 다 하셨기 때문에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과정 속에서 사실 매일같이 우리가 보면서 매일같이 연락하면서 제가 대응을 해드린다면 언제 팔아라라는 것을 조언 드릴 수 있지만 지금 딸랑 이거 올라온 거 보면서 우리가 대응한다고 하면 오늘 이후로 저랑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저도 주가 방향성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제 전략도 달라질 텐데 오늘 이야기한 게 정답이 아니겠는단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준은 2만 원 정도 잡고 2만 원에서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2만 원쯤 왔을 때 다시 한번 상담하면 좋지만 연결될지 안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은 2만 원에서 정리하는 것으로 보자. 상황이 달라진다면 다르게 대응을 해야 되지만 상황이 달라져도 그냥 2만 원에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비중을 줄이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상담은 유튜브 언론 종목이죠. 신세계 INC입니다. 신세계 INC를 14,500원에 비중이 10%. 이거는요. 방송이 끝나고도 제가 그냥 2부에 김영구 멘토님인지 오실 텐데 김영구 멘토님 오지 마라고 제가 한 시간 반 동안 이야기해도 이건 부족한 이야기예요. 뭐냐면 고점에 사지 마라는 이야기는 제가 진짜 얼마나 많이 합니까? 올라왔을 때 좀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올라왔을 때 사셨든 그죠? 지금 이번에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신 거든 또는 앞에 올라왔을 때 매수를 하신 거든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들어가서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런 자리들은요. 대응 전략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철저하고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매매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 사는 사람은요. 상담을 할 필요가 없는 정도의 실력이어야 돼요. 이런 데 샀으면 상담하지 마라 하는 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혼낼 거니까 상담하지 마라 이게 아니라 이런 자리 샀으면 상담이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일은 저질러 놓고 할 줄 모르니까 상담하는 게 얼마나 내 돈에 대해서 무책임하냐라는 거잖아요. 저는 내 돈에 대해서 무책임하지 마라는 잔소리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저한테 잘못할 것도 없고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한테 막 혼내고 막 나한테 잘못했다고 빌어 이런 건 아니죠. 이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돈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시냐라는 거예요. 할 줄도 모르면서 위험한 자리에 들어가 있잖아요. 차라리 아까 롯데이노베이트 상담하신 분이 지금 상담하신 모든 세 분밖에 안 됐지만 아직까지 못 봤지만 세 분 중에서는 가장 성인군자 같고 가장 현명한 투자자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안전한 아주 대형주 돈 잘 버는 그런 걸 저점에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 괜찮은 건가요? 라는 불안해서 전하는 것밖에 문자 상담을 하거나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이런 데 매수해가 전하는 게. 이런 상담을 제가 많이 혼내게 됩니다. 이런 거는 제가 혼내는 것 자체는 느낌보다도 제가 여러분들 돈이라고 생각하고 혼내는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내팽개쳐 이렇게. 나한테 왜 이래 하는 느낌이죠. 여러분들 그 돈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하셨습니까?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으시고 내 노후도 걸려 있을 것이고 굉장히 소중한 돈인데 이렇게 날려도 괜찮습니까? 할 줄도 모르는데 대충 돈 그냥 띡 때려 넣어가지고 거의 이건 지금 강원랜드에서 룰렛에다가 돈 집어넣고 돈 넣고 돈 먹게 하는 거랑 뭐가 다릅니까? 저는 이게 지금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이분의 문제가 아니라 투자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들의 문제라고 저는 크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제가 강연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그렇고 제 이미지가 깎여먹는 걸 생각을 하더라도 그냥 혼을 내거나 좀 이렇게 직설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제발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투자는 여러분들 미래에 안 좋습니다. 저한테 안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미래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급등 나왔을 때 따라붙는 이런 매매하지 마시고 이런 데 들어갔으면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지금 약간 머물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눌림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항상 비유를 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헬스를 하는데 역기를 막 들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리려고 달달 떠는 건지 아니면 힘이 빠져서 달달 떠는 건지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죠. 자, 하나 듭니다. 하나 으쌰 이러고 있다고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게 지금 올라가려고 드는 겁니까? 안 올라가려고 이러고 있는 겁니까?를
비유를 통해서 이해를 해보시라는 거죠. 여기가 눌림목이라고 잘못 착각하시는 분들이 으쌰 하고 올라가서 달달달달 떨고 있으니까 아 여기서 더 올라가겠지 하면서 매수를 하는데 저라면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저는 상식적으로 아 힘이 빠졌으니까 저기서 저러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있는데 사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만약에 샀다면 여기서 올라가는 경우들도 덜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서 달달달달 하면서 으아 하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도 있겠죠. 결국은 힘을 막 모아가지고 힘을 딱 쓰는 경우도 있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고 여기서 매수하는 건데 그런 가능성 자체가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밀려 내려가게 되면은 14,000원이라든가 이런 데 손절만 잘 하시면은 문제는 없는 매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고가 매매를 정령하고 싶다면 3% 손절은 반드시 지키세요. 그냥 목숨같이 지켜야 됩니다. 3% 빠지면 더 올라가겠지라는 생각도 하지 마시고 3% 빠졌을 때 뭐 그래도 이거는 또는 아 혹시나 올라가지 않을까 아 이런 내용 때문에 저런 재료 때문에 호재가 있지 않을까 뭐 다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손절 라인 지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매 정말 하고 싶다면 손절만 잘 하세요. 14,000원대에 손절하시기 바라고 요 변동에서는요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빠져내려가면 손절해야 되는 거지 올라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위로 한번 팡 칠 수도 있는 거고 변동으로 인해서 달달 떨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서 단기적으로 내가 수익을 챙겨 나갈 것인지 아니면 뒤에 있는 큰 상승을 한번 노려보면서 손절을 간 칼같이 한번 해볼 것인지 그건 이제 시청자님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한 것처럼 상담을 할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나는 어떤 투자 성향을 가지고 어떤 실력이 있고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나를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시면은 여기 들어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원점으로 돌아가죠. 왜 샀습니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상담 가치가 별로 없는 종목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 정도 사셨으면 알아서 하셔야죠. 이런 자리는 실력자들이 들어가는 건데 실력자니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아니세요? 그럼 빨리 팔아야죠. 이게 정답이 되는 상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 상담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투자하시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일단 14,000원 손절하시고 15,000원대 이상에서는 적당히 스스로 잘 매도하시면 되겠다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을 42,000원에 5%를 샀다라고 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일단 여러분들께도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 실력이 조금 없다. 내가 좀 주식 실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요. 내가 모르는 기업은 사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름만 딱 들었을 때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겠는 이런 기업 있죠. CNC 인터내셔널. 뭐 하는 기업인지 잘 모르겠죠.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이런 거 사가지고 수익 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하는 기업인지 직관적으로 딱 와야 돼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사람들 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기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뭐 하는 기업인지 딱 직관적으로 와야 된단 말이죠. 아모레퍼시픽 반도체 팝니까? 자동차 팝니까? 아니잖아요. 화장품 파는 거 알죠? 현대차 뭐 파는 회사입니까? 뭐 곱창 전골 팝니까? 아니잖아요. 자동차 팔잖아요. 딱 그냥 보면 아는 거 있잖아요. 아, 이거는 뭐 하는 기업이다. 저건 뭐 하는 기업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기업들을 초보일수록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근데 CNC 인터내셔널은요. 우리가 뭐 하는 기업인지를 재무제표를 봐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게 화장품 제조를 만들고 있고 화장품하고 있는 기업이구나라는 걸 알다 보면요. 화장품 관련주가 갈 때 얘가 못 가는 경우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뭐 하는 기업인지 시장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들을 투자하실 때 유의해야 되는 게 내가 CNC 인터내셔널을 안다고 해서 그냥 투자하시면 안 돼요. 나는 CNC 인터내셔널이 뭐 하는지 알 것 같다. 이거는 이제 장기 투자 관점으로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뭔가 좀 주식 실력이 조금 출중하신 분들이 하는 거지 실력이 없다면 사실 화장품 관련주 사실 거면은 CNC 인터내셔널보다는 아모레퍼시픽이 훨씬 낫죠. 훨씬 나아요. 주가의 탄력성도 훨씬 더 나을 것이고 똑같은 저점에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회사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영업이익이라던가 움직임이 훨씬 더 좀 안정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CNC 인터내셔널을 샀다? 저는 이거는 지금 좋은 투자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싸게 사긴 했는데 굳이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비중이 5%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하신 것 같은데 추가 매수는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이 차트를 딱 보신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아모레퍼시픽이 급등 나왔던 시기가 잘 보시면은
여기 2024년 중순쯤에 보면 이렇게 아모레퍼시 막 급등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죠. 저 당시에 올라왔을 때 얘가 한 80% 올라왔거든요. 근데 CNC 인터내셔널이 그 2024년에 이제 급등이 나왔다. 요때 이제 어떻게 됐는가? 우상향하면서 여기서부터 올라왔어요. 그럼 이것도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하면은 사실 여기서 100% 올라갔습니다. 그죠? 연초에 비하면 100%인데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꼴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얘는 투자해서 돈 벌려면 여기서 투자해야 돼요. 그럼 여기서 투자하게 되면 상장된 지가 3년이 안 된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업은요,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럼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매매로 해서 접근해가지고 사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달리는 말에 올라탄다, 올라가는 종목을 산다, 이게 무서운 매매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데 거기 올라타려고 해보세요. 그럼 좀 무섭죠. 그러다 보니까 비중을 크게 싣고 많이 들어간 사람이 별로 없어요.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하필이면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이 되다 보니까 수익률을 조금씩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래쪽에 사가지고 저기 올라갔을 때 수익을 다 챙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중간에 사가지고 저기 꼭대기까지 챙기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짧게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마음이 어떠냐면은 짧게 먹고 나가니까 이거 이렇게 더 올라갈 것 같았으면 내가 좀 더 들고 갈 걸. 내가 그래도 수익 냈던 종목이고 더 갈 것 같으니까 또 살까? 계속해서 접근하다가 뒤에는요. 내가 이번에 살 때는 지난번에 100만 원밖에 안 샀으니까 이번에 1000만 사야지 하면서 많이 사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게 사다가 망해요. 대부분요. 그래서 올라가는 말을 타기가 굉장히 어려운 종목이고 문제는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이제는 자리 잡으면서 움직이는 형태라고 한다면은 얘는 지금 한번 시세를 내버렸죠. 이렇게 내버리고 나면은 제가 항상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다 타버린 숯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숯도 다 타버리고 나면 못 써요. 장작도 다시 쓰려고 하면 못 써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재료가 완전히 이제 연소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얘 매출이라도 좋아져야 되는데 매출도 지금 보니까 분기 보니까 0원 때렸네요. 작년 분기가 마지막 분기가 0원이었네요. 이것도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러면 이 모든 상황들에서 얘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면은 얘는 다시 바닥을 잡고 시간 걸립니다, 이거. 그러면 여기서 움직이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득 볼 수 있을까요? 하면은 글쎄요. 폭등하는 기업은 아니고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오래 올라왔다는 것 자체는 한 방 해먹었다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해먹기까지는 힘을 다시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2.195 마라톤을 다 뛰고 난 다음에 다시 또 뛸 수 있습니까? 하면 못 뛰잖아요. 한 일주일 쉬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다시 하기는 좀 힘들다. 그래서 얘가 지금 투자 메리트가 높으냐 하면은 그냥 꺼져버린 불씨를 잡고 지금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신 거거든요. 왜요? 화장품 관련주 이제 다시 타오를 수 있는 불씨가 지금 많은데 왜 꺼져버린 불씨를 사셨을까요? 좀 애매하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건 본전 정리하시고 추가매수 안 하고 본전 정리하고 다른 종목 사시는 게 어떨까? 얘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왔다는 걸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밑에 있는 걸 사야 저렇게 올라갈 때 내가 담은 몇 프로라도 좀 잘 챙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야 돼요. 달리는 말 올라타는 매매는요. 제가 지금까지 11년 동안 전문가 생활하면서 오프라인 강연 매일같이 다니고 있잖아요. 우리가 강연회에서 주말마다 다니고 있잖아요. 그 다니면서 제가 만난 사람이 한 2, 3만 명 되거든요. 2, 3만 명 중에서 한 19,500명 정도가요. 이렇게 달리는 말에 올라타가지고 올라갈 때 사가지고 비중 조절 잘 못해가지고 또 사고 또 사가다가 결국엔 내가 산 자리가 고점이 돼서 내가 수익 본 것까지 도로 토해내는 사람들 제가 19,500명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이거 안 되는 매매예요. 올라가는 말에 타지 마시고 화장품 관련주 투자하고 싶다면은 이름만 보고 알 수 있는 기업을 투자하시고 일단 첫 번째, 두 번째 CNC 인터내셔널처럼 시세를 한번 확 내버리고 빠진 이런 기업들은 쳐다도 보지 마라. 그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접근할 만한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단계에 놓여진 다른 기업들 많으니까 눈을 좀 돌려보시자. 그래서 종목 교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칩스앤미디어도 조금 문제가 있는 기업이긴 하죠. 왜냐하면 이 회사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반도체 쪽이 한때 좋았잖아요. 근데 이제 한때 좋았다 보니까 얘도 시세를 한번 내버린 기업이죠. 어쨌든 칩스앤미디어를 21,000원에 10% 사셨는데 이것도 지금 딱 보니까 이제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유튜브에 계시는 분들 또는 TV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 속으로 지금 이거 뭐죠? 제가 뭐 사지 마라 오늘 이야기했던 것 중에 요거 들어갑니다. 제가 아까 두 가지 이야기했거든요. 이거 사지 마라라고 할 때 뭐 고점 사지 마라 이거 말고 아까 상담했던 블루엠텍 상담을 할 때 제가 이거 사지 마라라고 두 개는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한다 했습니다. 첫 번째, 신규 상장도 사지 마라. 두 번째, 외바닥 고점 사지 마라. 항상 사람들이 여기 사서 몰려서 전화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분 보세요. 칩스앤미디어 어디 샀는가? 까만 선에 샀는데 주가가 내려가다가 나오는 첫 번째 반등이죠. 내려가다가 나오는 첫 번째 반등 딱 꼭지에 사가지고 또 전화가 왔죠. 또 이렇게 상담이 오죠.
상담 방송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되는 게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걸 느껴야 되거든요. 이 잘해서 상담하는 거 아니잖아요. 못하는 사람들이 상담을 하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그 우리가 보고 배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는 안 해야죠. 반면 교사라고 하잖아요. 저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서 나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매매를 하게 되면은 수익 나는 쪽으로 가까워지게 되는데 자꾸 이게 남들도 하는데 나도 그러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이게 쉽게 되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말이 쉽지예요. 에이씨 외바닥 안 사는 건 말이 쉽지. 맞습니다. 말이 쉬워요. 치킨을 눈앞에 두고 안 먹을 수 있는 그 심지는요. 말이 쉽습니다. 입쓰면 냄새부터 해가지고 막 입에 침이 고이고 한 다리 뜯고 싶고 막 그래요. 그 참아내는 게 다이어트 성공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데 올라오면 나도 모르게 홀린 듯이 사요. 매수해야지 하면서 나도 홀린 듯이 막 사버리게 되는데 안 사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라고요. 돈 벌고 싶다면서요. 돈 벌고 싶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사야 돼요. 이런 데 좀 사지 마라라는 거죠. 어쨌든 칩셋 미디어가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만약에 살 거면 제가 이야기했죠. 칩셋 미디어 여기 추천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니는 그거 추천해라. 나는 쌍바닥 때 살게. 라는 거예요. 종목만 배우고 매수 타이밍은 배우지 마세요. 이런 데 추천한 사람들 매수 타이밍은 엉망입니다. 이런데 왜 추천합니까 도대체 이거 진짜. 추천한 것도 안 되고 추천받지도 말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자리입니다. 밑으로 내려왔을 때 사는 것이 정상적인 매수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도체 쪽이 우리나라가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우리나라 위기입니다. 제가 방송에서 늘 이야기하지만은 이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 엮여가지고 막 로봇, IoT, 뭐 차량용 반도체부터 해서 스마트폰 뭐 부품부터 해갖고 여러 가지 엮였는데 반도체 칩 제조사예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다가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쪽이 우리나라가 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그쪽을 만들 줄 몰라요.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점유율 자체가 아예 인텔하고 엔비디아한테 밀려버리고 메모리 반도체 점유율이 굉장히 높죠. 근데 그것도 하필이면 대신 만들어주는 기업이 있다 보니까 TSMC가 있죠. 그래서 대신 만들어주는 기업들 때문에 이것도 지금 판매량이 좀 줄어들 위기에 놓여져 있는 상태고 두 번째는 미국이 지금 미국 기업을 좀 이렇게 지원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미국에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마이크론인데요. 우리나라가 원래 1, 2위였어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2위였는데 마이크론이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마이크론이 2위가 됐습니다. 그만큼 지금 마이크론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태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관세라든가 미국의 저 정책이 계속 유지가 된다고 했을 때는 이거 우리나라 지금 굉장한 위기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반도체 앞으로 영원하리 앞으로 산업이 AI라든가 로봇으로 성장해 나가면 반도체 계속 팔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우리나라 반도체일지는 생각 한번 해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간과하고 그냥 산업이 좋으니까 앞으로 계속 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2024년 올라왔을 때도 제가 이거 게임이 무덤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던 거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물릴 것이고 반등이 나올 때 또 많은 사람들이 물릴 거 됐는데 그 물린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사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반등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지수의 방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볼 때 이제 삼성전자를 봐야 되거든요. 칩셋 미디어가 반도체 쪽으로 엮여 있다 하면은 삼성전자가 반등이 나가야 얘도 같이 반등이 나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버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내려가려고 버티는 걸 수 있고 또는 계단식 하락을 위해서 버티는 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외교적인 문제에 따라 달라진다 했죠. 아까 제가 시황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차트 분석 좋죠. 차트도 의미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외교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차트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 박살내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요 5만 원을 지지가 되고 있으니까 여기가 바닥이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그 바닥이라고 누가 정의할 수 있는 겁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전자 때리겠다 하면 주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차트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때는 차트가 기본적인 해석 방법이 되지만 다른 영향이 있을 땐 다른 게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봤을 때 얘가 더 이상 안 빠지고 있으니까 요거 바닥입니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을 조심하세요. 왜냐하면 이거 바닥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항상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5만 원 이하로 안 빠지니까 5만 원에 사면 돈 버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가 큰 코 다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주식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 많이 드리는 게 앞에 있는 돌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징검다리 건널 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좀 건너야 되는데 많이 두들겨 볼수록 좋습니다. 내 돈 걸려 있잖아요. 전문가들이야 자기 돈 안 걸렸다고 띡띡 이야기하지만 아니 내 돈 걸려 있잖아요. 내 돈. 그러니까 제발 좀 확인 좀 하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항상 여러분들이 가지고 저도 방송에 나오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한테 방송 보는 법에 대한 팁을 좀 드리면요. 제발 좀 의심부터 좀 하세요. 의심. 왜 이렇게 의심을 안 합니까?
의심을 좀 하세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생각하면 좋고 삼성전자도 지금 바닥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일단은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차트가 지금은 유지가 되고 있으니 외부적인 요인이 없다면 여기서 반등 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된다면 6만 5천 내지 7만 원까지 올라갈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은 아까 봤던 칩셋 미디어도 다시 쌍바닥 그리면서 위쪽으로 이렇게 쓱 올라오면서 2만 5천 대까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때 파시면 되고요. 만약에 아닐 수 있는 여러 가지 외교적 문제 때문에 5만 원이 무너지면 얘도 12,000원까지 빠지거나 박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0원 가까이 추가 매수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때 다시 한번 상담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담을 해봤는데요. 유튜브 좀 많이 보려고 했는데 제가 워낙 말이 많고 뭐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항상 가득하다 보니까 상담을 많이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많은 것들을 배웠죠. 그래서 배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배우시려면 강연에 오시면 됩니다. 노원평생교육원 4층 1 강의실에서 여러분들 만날 준비되어 있고요. 내일은 광명시에서 오전 11시에 만날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많이들 강연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강연에 오시면 좋고 제가 또 방송은 또 돌고 도니까 이데일리에서 오늘이 마지막이지만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인사드리러 오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